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의 성립과 고조선이 끝나고 나서 등장했었던 초기 국가 형태의 여러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떤 풍습과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부터 시작하자면, 고조선은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조선 전체 역사를 반가름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그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 조선으로 침입을 하는, 위만의 침입을 가지고서 고조선을 전과 후로 나눈다라고 했고, 위만이 차지한 이후의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조선을 외우실 때는 이 위만의 침입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성립,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긴 할 텐데, 하늘에 지금으로 따지면 하느님이죠.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환인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그죠, 환웅입니다. 환웅. 근데 이 환웅이 하늘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허구한 날 그 하늘 아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환인이 환웅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맨날 땅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헛소리죠. 헛소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내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저는 땅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자식이는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웅을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환웅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땅으로 내려올 때 같이 데려왔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자기 프렌드 3명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이름이 바로, 한 명은 풍사, 한 명은 운사, 한 명은 우사 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었어. 풍은 뭐야? 풍은 그죠? 바람이지, 바람. 우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고, 우는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걸 봤을 때, 아, 환웅이라는 집단은 농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집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뭐해요? 곰이랑 호랑이한테 각각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버티면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하잖아. 그 중에 이제 호랑이는 좀 성미 급해서 도망가 버리고, 곰은 참죠. 참아가지고 이제 인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웅녀야, 웅녀. 근데 웅녀가 막 시냇가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왜 우냐고 이제 환웅이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곰에서 사람이 된지라 인기가 없다, 남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환웅이, 그럼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웅녀와 환웅의 천년 가약이 맺어지고, 그 사이에서 역시나 자식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하야 단군 왕검. 그리고 이 단군 왕검이 바로 고조선을 세우는 왕이 되겠죠. 이게 포인트가, 단군 왕검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 고조선이 제전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단군이라는 글자는요, 제사장이란 뜻이야. 그냥 무당이죠, 무당. 무당 중에 제일 가는 무당이란 뜻이고, 왕검이라는 거는 일종의 왕, 즉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를 뜻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 고조선 사회는 무슨 사회다? 제정일치 사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군왕검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아, 제정일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이 시기에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조선이 한 이쯤 위치를 하죠. 이쯤에서 이쯤 위치를 해요. 요거를 알려주게 되는 유물들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던가 아니면 북방식 혹은 탁자식 고인돌, 아니면 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가지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들, 그런 것들이 출토되는 지역은 예전에 고조선의 영역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게 가리키는 국가가 뭐냐 라고 하면은 고조선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고조선이 단군왕검이 세운 이후에 어느 정도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발전을 하다 못해서 중국에 있는 이 연이라는 나라랑 대립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해. 그래서 연나라에서 장군인 진계라는 사람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뭐 진계라는 이름까지는 외울 거 없고, 고조선이 단군왕검이 세운 이후에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연나라랑 대립하기까지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당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그 관직들을 설치하기 시작해. 첫 번째로 뭐 상이라던가 대부라던가 뭐 장군, 이런 관직들을 설치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 대부, 장군 이런 관직명을 외울 게 아니라 왕 아래에다가 뭔가 관직들을 설치하고 있어. 근데 세 개야. 그러면 어디다? 그죠? 고조선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공들여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조선에 유명한 법이 있죠.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8개가 있었다라는 건 전해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법률은 3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나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뭐 노비가 된다라던가, 아니면 남을 죽인 자는 뭐 죽여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법률들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고조선이구나, 팔조법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조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살인죄라던가, 아니면 남을 다치게 하는 거, 상해, 아니면 도둑질하는 거, 절도, 이런 죄들을 저지르면은 엄격하게 처벌했던 게 고조선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조선 전체를 반갈하는 사건이 위만의 침입이라고 했고, 위만 조선의 침입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위만 조선은요, 그 위만은 중국에 살던 사람인데 유민이야. 그러니까 고조선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당시의 왕이었던 준왕한테 막 그 이쁜 짓을 해요. 그래서 전하, 저를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다 왕께 충성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랑방구를 끼는데 준왕이 순진해요. 그걸 믿어. 막 위만은 예뻐하면서 관직도 주고 땅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예뻐라 하는데, 여러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가 완전 새까만 짐승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준왕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내가 고조선을 한번 차지해버리라 해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의 침입 이후에는 이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량의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이 된다. 선생님 그럼 그 이전은요?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동기에 세워져서 철기 시대까지 존속했던 나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기가 위만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때 그 위만 조선이 히트를 쳤던 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는 게 뭐냐? 고조선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옆에 중국의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그 진의 특산물, 한나라가 좋아하는 진의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조선이 다 가로채는 거야. 그래서 고조선이 그걸 다 사들여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웃돈을 주고 팔아? 한나라한테 웃돈을 주고 팔아. 이게 바로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불만이 많았겠어요? 한나라가 불만이 많았겠지. 아니 너만 없으면 내가 진나라에 맛있는 뭐 특산물들, 뭐 왕갈비 통닭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네가 가로채니까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가 불만을 품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개무역에 불만을 품었던 한나라가, 그중에서 무제라는 왕이 있어요. 한나라의 무제가 침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한사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낙랑군이니 대방군이니 하는 4개의 군을 설치해가지고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조선의 역사는 위만의 침입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외운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성립을 했고 발전하면서 연나라랑 겨루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팔조법 같은 법률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위만의 침입 이후로 철기 문화가 수용이 됐다.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성장했지만 한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침략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